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때문에 깊은 피로감과 혼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결코 소리치거나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분명 나를 공격한 것 같은데 막상 혹시 나에게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너무나 태연하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하고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는 안개의 정체를 함께 걷어내 보려 합니다. 오늘 나눌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소리 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그들의 심리와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공격. 수동 공격성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공격성이라고 하면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공격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동 공격성입니다. 이는 분노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을 지키기로 해놓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을 일부러 늦장 부리며 망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퉁명스러운 한두 마디로 대답하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가시가 돋친 말을 숨겨두기도 하죠.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네. 운이 좋았나봐.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상대방이 왜 약속을 안 지켜? 라고 따지면 그들은 깜빡했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침묵에 대해 지적하면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 라고 둘러댑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인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수동 공격적 행동은 특히 한국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하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배워왔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동 공격성은 눈치라는 개념과 만나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상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껏 파악하려 애쓰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의 덫에 걸려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2장. 가면을 쓴 지배자,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 이러한 수동 공격성이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과 결합될 때 우리는 아주 다루기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또는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외향적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드러나는 나르시시스트들이죠. 그들의 공격성은 직설적이고 명확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제멋대로군 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겸손하고 때로는 연약하거나 희생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강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주된 무기로 바로 수동 공격성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결코 당신을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면 걱정해주는 척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와 함께 말이죠. 이들과의 대화는 마치 법정이나 취조실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평가받고 심판받는 느낌, 끊임없이 무언가를 변호하고 해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그들의 비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늘 잘못된 선택만 하는구나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3장.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럴듯한 부인,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악랄한 무기는 바로 그럴듯한 부인입니다. 우리말로는 교묘하게 발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발표 직전까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엉뚱한 자료를 건네줍니다. 당신이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어머, 미안해.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또 다른 예로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가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따져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누가 너한테 그런 헛소문을 전하는지 모르겠네.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 아니야. 이처럼 그들은 명백히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수나 오해 혹은 제3자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추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피해자 비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당한 분노와 상처를 오히려 당신의 문제로 둔갑시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 내가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을 이상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것 같은 혼란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가스라이팅의 늪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입니다. 4장.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통제, 처벌, 그리고 안전. 그렇다면 이 교묘한 행동들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두 손 들고 그들의 뜻에 따르게 만듭니다. 둘째, 처벌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당신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침묵, 무시, 비협조적인 태도 등은 모두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불편함을 겪을 차례야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형벌인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셋째, 자신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극도의 방어기제입니다. 드러나는 나르시시스트가 큰 소리로 상대를 공격할 때 그들은 당신 같은 무례한 사람과는 상종 못하겠어 라는 직접적인 반격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직접 공격의 주체가 되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마침내 지쳐서 제발 그만 좀 해. 정말 미치겠다고. 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것 봐. 누가 문제인지 알겠지? 난 대화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소리만 지르잖아. 이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괴롭힘에 정당하게 반응했을 뿐이지만 결국 감정 조절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들은 이성적이고 침착한 피해자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완벽한 승리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5장. 나를 지키는 기술, 회색돌 전략. 그렇다면 이처럼 교활하고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이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권력과 통제에 기반한 것이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색돌 전략입니다. 회색돌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입니다. 아무도 그 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발로 차거나 가지고 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루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회색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꼬거나 비난할 때 흥분해서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먹잇감입니다. 대신 아무런 감정 없이 최대한 단조롭고 지루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망치더라 라고 비난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그들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라고 몰아붙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이 없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수동 공격성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이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빠져나올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나가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감정적 쓰레기통도 조종의 대상도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